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 대폭락했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이고 인플레이션은 현재 가치 구하는 분모 할인율 증가 요인입니다. 시장의 수요 감소하는 것 분명한데 수요 감소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감소를 의무하기 때문에 분자의 미래 현금 흐름도 감소시킵니다. 이거 반영해서 투기적 매도 거래 가세하고 이런 결과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비 둔화될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업종들 중심으로 더 많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금리 상승에도 취약한 기업들 또 가세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 평균 이상 하락한 기업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타겟, 아마존, 월마트, 코스트코, 테슬라, AMD, 엔비디아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 한번 보시면요. 채권 수익률 곡선은 큰 변화가 없고요. 모습이 패턴은 변화가 없고 전체적으로 금리는 1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장단기 금리 전부 최근의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값이 내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다시 채권값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 돈 어디서 왔겠습니까? 주식 팔고 채권 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자금이 금융 긴축 사이클 초반에 미국으로 다시 유턴하는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돈은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연초 이후 그 다음에 또 전쟁 이후 두 가지 시점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주가 지수 환율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YTD는 year to date, 즉 연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 가격 변동이 보여주는 것이고 WTD는 war to date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쟁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전쟁 후 그 시점이 2월 24일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대략 한 10일 전서부터 반영됐을 거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2월 13일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별로 공휴일도 있고 해서 2월 14일 또는 2월 13일 이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보시면은 나스닥 한 마이너스 12%, 러시아 지수는 마이너스 15%, 또 마이너스 30%, 대략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5%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보면은 달러 7.8% 오를 때 루블이 한 17% 이상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의외죠. 원화하고 위안은 비슷한 움직임, 대략 한 6% 정도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했다는 것은 환율이 올랐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고점과 비교하면은 나스닥은 16,212포인트가 고점이었고 지금 11,418이니까 거의 한 30%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으면 또 특히 미국 시장 다우 다 모두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그냥 매가 높으니까 골도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하고 러시아 시장을 볼 때 결국 이번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전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승자가 달러와 루블 아닌가 일단 언뜻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의아합니다. 그렇죠? 개전 이후에 루블 가치 폭락을 해서 즉 환율 폭등을 해서 바로 100불 넘기면서 혹시 내 자릿수 가나 이렇게 봤는데 슬금슬금 이 가치가 오르더니 지금은 오히려 개전 이후보다 환율이 더 하락한 상태, 즉 가치가 상승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보다도 루블이 가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7.8% 오를 때 루블은 17% 올라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화폐 가치 상승은 그 화폐를 발행한 국가의 경제가 더 강해졌다는 의미인데 과연 러시아 경제가 전쟁 전보다 지금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환율 숫자는 뭐냐 이거죠. 저 잘못된 건데 현실에 맞게 해석을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문제는 러시아 주식시장은 지금 거래량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고 팔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주 팔리는지 그 다음에 저 가격에 과연 팔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과연 루블을 지금 달러로 제한 없이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외환 시장이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지금 저 가격은 믿을 수 없는 가격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달러 지수라는 것은 달러하고 6개 화폐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달러 지수는. 그래서 그 6개 화폐 꾸러미가 바로 유로하고 엔하고 파운드, 캐나다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의 크로네입니다. 이 6개 버켓하고 달러와의 상대적 가치를 이제 지수로 표시한 것인데,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다른 6개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유가 상승이 달러로는 59% 올랐는데 브렌트유입니다. 유로는 86%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이외의 화폐로 원유를 구입하는 경우 달러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달러 찍어낼 수는 없지만 달러를 벌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물건 팔려고, 그래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지금 다들 씩 난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재밌게 한번 제가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만은 개별 종목별로 같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 보시면은 전쟁 이후에 지금 제가 볼 때 골자만 말씀드리니까 표가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자세히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되니까요. 전쟁 이후에 상승한 종목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HMM, 현대차, 신한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2주 고점을 기준으로 변동시를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시장 평균 수준이고요. 근데 작년에 유상증자 한 거 고려하면은 사실상 이거 선방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지수 이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는 52주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보다도 덜 떨어졌지만 사실 한 55주 전쯤에 고점이 15만 5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15만 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주는 최근 한 수년간 대출 급증해서 은행이 대출 급증했다는 것은 현대차나 하이닉스에 비교한다면은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 급증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금리 상승 수요 누리는 거, 이런 거 이제 반영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떨 것인가? 어저께 한번 제가 분석 영상 올렸었는데, 거기서 본 것처럼 지금은 대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신규 매출이 급감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주 이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해운주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전번에 한번 해운업 잔치 끝났다는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조적 악재가 대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운임지수가 다 내리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내리는 게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업 기본적으로 비용은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배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 늘어나기는 매우 어렵고요. 지금 수익이 늘어나려면은 물량을 왕창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임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늘기는 어렵거나
한계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선 3사를 보면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선 3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지금 세계 1등 시비를 누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술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이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 격차, 기술력 격차 더 벌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별도 영상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술력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는 왜 현대하고 대우는 쳐다보지도 않느냐? 현대 같으면 말이죠.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두 개를 쪼개갖고 상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이거 보면은 완전히 사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거 사면은 내가 사기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에 일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상폐시키고 돈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대우는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은 세금 주는 통로에 불과하고요. 저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합병된 거 그게 이제 최고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물 건너가 버렸고요. 이제 가령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한 10여 년 지속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시간들을 전부 주주가 자기 돈 태워서 자기 힘으로 독자 해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주라는 것은 삼성전자 등 대주주를 말하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유상증자 참여하면 이제 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근데 하여튼 대주주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주의 돈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 받지 않고 도움 없이 독자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즈니스를 계속 수행하면은 또 호재 악재 계속 들락날락 하겠지만 근본적인 악재는 지금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우 같으면 전부 지금 세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세금으로 죽어가는 거 살려놨고 지금도 사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 꼬라지 아닙니까? 그래서 독자 생존 가능성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슈퍼사이클 이거 지나면서 과연 대우가 독자 생존 기반을 확보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비교적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다른 시장의 특징은 원자재 선물이 사진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니켈인가? 아니다. 니켈 아니고 납이죠. 납하고 돼지고기 요것만 살짝 올라 있고 나머지 전부 하락했거든요. 어제 금도 그렇고 mon도 그렇고 구리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선물도 전부 하락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원유 가격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원유 선물은 일주일 이제는 단기를 보려면 일주일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변동성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팍 올라갔다가 내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상승분 다 반납한 상태이고요. 원유는 가스는 상승한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가격 고점은 앞으로 저는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지금 밀인데 소맥이죠. 소맥은 고점이 1340이었는데 현재는 1230이고요. 일주일 변동성 가만히 보면은 일주일 하단과 상단의 중간 부분에 딱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단은 꺾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식량 문제는 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배의 문제입니다. 식량 총량은 언제나 남아도 옵니다. 이거.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아사자가 발생하고 식량 문제 발생하고 저는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분배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영역인데 정치.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별도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높은 식량 가격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거 매우 어렵지 않은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한번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철광석 이런 것도 크게 하락하고 그러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석탄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것보다도 더 올라 있습니다. 석탄 가격은. 그래서 이거 참 어렵네요. 예, 석탄 가격 왜 오르는지 한번 별도 다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